이번 시간에는 우리 셀렉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렉트 연산이요. 이 셀렉트 연산은 릴레이션, 테이블에 이제 존재하는 여러 개 이제 튜플들 중에서 선택 조건에 내가 조건을 걸어주고 그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튜플의 이제 부분 집합을 싹 다 이제 구합니다. 구해서 새로운 테이블,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을 보고 우리가 이제 셀렉트 연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렉트 연산 좀 보자고요. 셀렉트 연산을 이제 할 때는 우리 표기 형식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다가 이제 시그마를 먼저 붙여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R, 릴레이션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요 R이 이제 우리 릴레이션 이름 쓰는 곳이고요. 요 부분에다가 시그마 바로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예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성적이라는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 성적이라는 릴레이션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대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름이다,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뭐 총점이다, 평균이다 해서 이런 값들, 이런 필드들이 쭉쭉쭉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성적이라는 이 릴레이션에서 평균값이 90점 이상인 그 튜플들을 추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균값을 보니까 지금처럼 AVG라고 그 이름으로 필드명이 되어 있고요. 그때 90점 이상인 그 사람이 요 첫 번째 사람하고요. 그리고 요 네 번째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있죠. 이 세 명의 이제 튜플들을 싹 다 이제 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운 릴레이션, 새로운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겁니다. 해서 9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의 점수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게 아니라 90점 이상의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데이터인지 이 튜플 단위로 그렇게 이제 결과값을 추출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을 나타내 달라. 그겁니다. 그때 우리 셀렉트라는 거는 표기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이제 시그마 기호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평균이 이제 90점 이상이다. 그 조건이죠. 해서 평균이라는 거는 지금 AVG라는 이 필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AVG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AVG라는 그 필드의 값이 90점 이상이다 라고 했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크거나 같다 90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로 열어서 R 릴레이션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만 우리가 적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셀렉트라는 그 연산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에서 지금 이 릴레이션에서 AVG라는 그 필드가 있다. AVG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 9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을 찾아달라. 그러면 지금 요 세 명의 데이터가 짜잔하고 나오겠죠. 이 세 명의 데이터를 찾아서 그 사람들의 튜플을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이 전체 필드 값을 전부 다 이제 출력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운 릴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나한테 결값을 반환해 준다고요. 요게 이제 셀렉트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적이라는 이런 이제 테이블이 있어요. 이런 릴레이션이 있을 때 지금 국어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큰 튜플을 이제 추출해 달라. 만약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국어 점수는 KOR이라는 이 필드명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수학 점수는 MAT다 해서 이 필드명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뒤에 시그마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KOR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뭐보다 큰 거? 수학 점수보다 큰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크다. 뭐보다 크냐? 우리 MAT. 수학 점수보다 큰 걸 이제 구해달라. 그때 이제 어떤 릴레이션에서 해라? 우리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렉트라는 이 연산은 여러 개 이제 튜플들 중에서 선택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튜플의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이 셀렉트라는 이 연산이요. 해서 이 셀렉트라는 거는 그 릴레이션, 그 테이블에서
행에 해당하는 그 튜플을 이제 나한테 구해주기 때문에 얘를 이 셀렉트 연산을 다른 말로 수평 연산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연산자 기호는 우리가 시그마 값을 이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기 형식의 앞에다가 시그마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 써주고 가로로 묶어서 이제 우리가 릴레이션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에다 쓸 수 있는 게 지금처럼 같다라는 이런 기호도 쓸 수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같다라는 기호에 짝대기 같이 가 있죠. 요게 이제 같다의 반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작다, 그리고 얘가 이제 작거나 같다, 얘가 이제 크다, 얘가 이제 크거나 같다.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 연산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평균값이 90점 이상이다, 그 조건 하나만 걸었지만 우리가 이제 조건을 또 여러 개 설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여러 개 조건을 우리가 AND가 됐든 OR가 됐든 NOT이 됐든 이런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 조건들을 하나의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결합시켜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기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이제 특징들이 있었죠. 요것도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요.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주어진 그 릴레이션에서 속성 리스트에 제시된 그 속성 값만 추출을 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을 보고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여러 개 필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 원하는 속성만 내가 꺼내온다, 그 뜻이에요. 그때 이제 만약에 연산의 결과에서 만약에 중복된 그런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 중복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때 이제 프로젝트의 연산자 기호는 우리가 그리스 문자 파이를 이제 사용해서 표시를 하는데, 그때 표기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파이라고 앞에다 써주고 그 뒤에다 내가 어떤 속성을 내가 추출할 건지 그 속성 리스트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릴레이션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예제가 나왔습니다.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에서 네임하고 avg 그 두 개의 속성만 추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성적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네임도 있고요, keyword도 있고, eng도 있고, mat도 있고, tut도 있고요, avg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이제 필드, 여러 개 속성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죠. 근데 나는 이 성적 테이블에서 이거 전부 다 필요 없고 이름하고 우리 avg 이 두 가지만 추출해 달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테이블에서, 이 성적 테이블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필드만, 그 속성만 지금처럼 이렇게 추출해 주는 게 우리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우리 사용법이 되게 간단했죠. 자, 앞에다가 이제 파일이라고 먼저 표시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속성 리스트, 어떤 필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올지 그 속성 명칭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릴레이션, 테이블의 이제 이름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앞에다가 일단은 먼저 파이를 먼저 표시해 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 성적 테이블에서 뭐하고 뭐만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 네임하고 avg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올 거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네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avg다 해서 평균값을 갖다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릴레이션의 이름만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에서 뭐하고 뭐만 갖다 달라, 네임하고 avg 그 두 개의 필드, 그 두 개의 속성값만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프로젝트요.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뭐 하는 거다? 주어진 그 릴레이션에서 내가 원하는 그 속성 값만 추출을 해요. 추출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인데, 얘는 튜플 단위로 이제 나한테 값을 이제 추출해 주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수직 연산자,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때 이제 연산의 결과에 이제 중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중복은 이제 제거가 되더라. 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교재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대요. 성적 릴레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평균값이 이제 90점 이상인 그랬습니다. 평균값이 90점 이상이다. 그럼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3명의 데이터가 있죠. 이 3명의 데이터에 뭐랑 뭐만 보여달라? 네임하고 avg 그 두 개의 속성만 추출해서 보여달래요. 그러면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만 나오겠죠.
평균이 이제 90점 이상인 그 사람이 고회식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김주정도 있고 윤정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하고 평균값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90점 이상이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쓸 때는 셀렉트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적 릴레이션에 여러 개 이제 필드 값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특정 필드만 특정 속성만 내가 추출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써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셀렉트는 사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됐죠. 시그마 표시해주고 조건 써주고 릴레이션 이름 써주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우리 파일하고 쓰고 속성 리스트를 쓰고 그리고 릴레이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 조건과 이 특정 속성을 이제 추출할 때 이거를 도대체 섞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이 90점 이상이다. 이 조건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시그마 표시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조건 써주면 된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평균이 90점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때 평균은 AVG라는 이 필드에 들어있죠. 해서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AVG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90점 이상이다 그랬죠. 해서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 이제 9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AVG가 90점 이상인 거를 어디서 찾아라? 성적이라는 릴레이션에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서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평균값이 90 이상인 그 튜플들을 싹 다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요 두 개의 데이터도 더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를 볼 게 아니라 뭐랑 뭐만 볼 거라고요? 네임하고 우리 네임하고 AVG만 볼 거라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제 파이 먼저 이제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속성명을 써주면 되죠. 그때 어떤 속성과 어떤 속성을 보여달라? 우리 name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avg라는 그 속성이 있다. 이 두 개의 속성만 보여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조건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수행된 그 결과 중에서 name하고 avg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그마를 싹 다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 교재상에 없지만 요거까지 같이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세요. 자, 우리 조인이요. 이 조인이라는 거는 공통의 이제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이제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연산을 보고 우리가 이제 조인이라고 해요. 조인 그러면 이제 연결시키다, 합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테이블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그 연산이 우리 조인이요. 그때 이제 뭐를 중심으로 한다? 공통된 그런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 테이블을 하나로 이제 합쳐주더라. 그때 이제 연산 기호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비 넥타이 모양의 이 기호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이 기호가 우리 조인의 기호예요. 그때 이제 표기 형식은 앞에다가 이제 R 그러면 이제 릴레이션 이름이요. 릴레이션 명을 써주고 그리고 맨 뒤에도 이제 릴레이션 명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릴레이션을 이제 서로 이제 묶어라. 서로 이제 합쳐라. 그때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속성명을 지금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R이라는 이 릴레이션의 이 속성이랑 S라는 이 릴레이션의 이 속성이랑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이제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을 합쳐달라. 그게 이제 우리 조인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예제 문제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성적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학적부라는 릴레이션이 있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학적부라는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넘버라는 이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합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넘버가 있고 여기도 이제 넘버가 있죠. 이 넘버가 이제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이제 합치래요. 그때 이제 조인을 우리가 표기하는 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R이 이제 릴레이션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앞에다가 이제 우리 성적이라고 릴레이션 명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나비 넥타이 요 모양
요 모양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키의 속성 값을 이제 입력을 한다고요. 속성명이요. 그때 이제 넘버라는 이 속성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럼 여기다 이제 넘버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거,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우리 학적부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다. 그 릴레이션에 우리 넘버랑 똑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서로 합쳐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릴레이션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고 학적부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다. 이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합치는데 그때 뭐를 기준으로 합쳐라? 서로 넘버가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합쳐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작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에 들어있던 모든 속성들, 모든 필드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학적부에 들어있던 그 모든 속성들이 지금처럼 이곳에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뭐랑 똑같은 거? 우리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에 그 릴레이션에 우리 넘버랑 그 다음에 학적부의 넘버가 똑같은 것들끼리 합쳐달라 해서 여기 써져 있는 그 넘버랑 여기 써져 있는 넘버랑 전부 다 이제 똑같죠. 그렇게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합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때 성적이라는 이 릴레이션에도 넘버가 있고요. 학적부에도 넘버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NO라고 그냥 그렇게만 표시가 된다면 이 NO가 성적 릴레이션 건지 학적부 릴레이션 건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앞에 지금처럼 릴레이션의 명이 이렇게 이제 붙어요. 릴레이션의 명이 붙어서 지금처럼 성적점 넘버다, 학적부점 넘버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 그때 성적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가 지금 이곳에 다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학적부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던 내용이 전부 다 이곳에 다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적이라는 이 릴레이션에는 총 몇 개가 있어요. 속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자, 속성이 총 7개가 있고요. 그리고 학적부라는 이 릴레이션에는 속성이 딱 2개가 있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는 총 9개의 속성이 전부 다 이제 결값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인을 하게 되면 그때 속성의 개수는 두 릴레이션의 속성의 개수를 합친 거랑 똑같다. 그렇게 해요. 그때 이 속성의 개수, 우리가 속성의 개수를 차수다, 디그리다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요런 게 이제 조인이요. 자, 그럼 이제 조인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조인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그런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을 보고 우리가 이제 조인 연산이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조인의 결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 릴레이션의 차수는 조인된 그 두 릴레이션의 차수를 합한 거랑 똑같더라. 여기서 지금 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차수가 속성의 개수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디그리 그렇게 이제 부르죠. 해서 속성의 수다, 차수다, 디그리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조인의 결과는 카테시안 프로덕트, 교차 곱슬 수행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렉트를 수행한 것과 똑같더라. 그때 이제 우리가 조인 연산자를 이제 나타내는 기호가 이렇게 이제 나비 넥타이를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때 요 표기 형식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용법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디비전이요. 디비전이다 그럼 디비전이 나누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디비전이라는 거는 자, X라는 그 속성이 있고 그리고 Y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 Y라는 속성이 X에 전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두 개의 릴레이션 RX와 SY가 있대요. 그때 이제 R 속성이 S의 속성 값을 모두 가진 그런 튜플에서 S가 가진 그런 속성을 제외한 그 속성만을 구하는 그런 연산자를 보고 우리가 이제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요거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먼저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이 디비전은 연산자 기호가 이제 나누기 기호를 이제 사용하고요. 그때 이제 표기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앞에다가 이제 우리 릴레이션 테이블 명 써주고요. 맨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명 써주고 그때 어떤 속성을 어떤 속성으로 나눌 건지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예제 보니까 구입자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품 1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대요.
이 두 개의 릴레이션을 서로 이제 디비전을 할 건데 그때 구입품 코드라는 게 있고 생산품 코드가 있대요. 그럼 구입품 코드는 지금 여기 있고요. 생산품 코드는 지금 여기 있죠. 그때 이제 구입품 코드 나누기 이제 생산품 코드 그걸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산품 코드 A, B 똑같죠? 그리고 구입품 코드에도 보니까 A, B, C가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필드명은 서로 달라도 들어가 있는 그 도메인 값은 똑같죠? 그러면 이 구입자라는 이 릴레이션에서 구입품 코드에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이 AP랑 똑같은 걸 찾아요. 똑같은 걸 찾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이 밑에 두 명은 아예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걸 일단 찾아가지고 지금 이 생산품 코드에 해당하는 거 이거 빼고 나머지 데이터를 이제 결과값으로 추출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디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과값으로 얘네가 이제 나올 텐데 그때 이제 1번 고회식이다. 1번 구회식이다. 똑같죠. 그리고 2번 김준용이다. 2번 김준용이다. 똑같죠. 이렇게 이제 중복된 데이터는 한 번만 표시를 해서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보세요. 지금 구입품 코드 나누기 생산품 코드를 할 건데 그때 생산품 코드에는 A하고 B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자라는 이 테이블의 구입품 코드에서 A, B를 일단 찾아요. A, B를 찾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나오죠. 그때 C라는 이 코드는 이제 아예 해당 사항이 이제 없는 거고 우리가 생산품 코드 A, B를 이곳에서 찾아서 지금 방금 찾은 그 값 빼고 나머지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추출해 줄 때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한 번씩만 표시를 해서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디비전이요. 자, 그럼 요거 말고 예제를 하나 더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구입자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품 2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대요. 그때 이제 구입자라는 이 릴레이션에 이름, 구입품 코드, 구입품 코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품 2라는 이 릴레이션에 이름, 생산품 코드요. 생산품 코드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라. 서로 이제 디비전 연산을 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생산품 2 이걸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김준용이면서 생산품 코드가 이제 A인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똑같은 게 있죠. 그리고 김준용이면서 B인 거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럼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는 아예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품 코드 2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먼저 찾아요. 찾아서 이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그 필드를 이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번호가 이제 2번이다. 그렇게 이제 중복되죠. 중복된 그 데이터는 한 번만 이제 표시한다고요. 해서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번호 2번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산품 2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김준용 A다, 김준용 B다. 그걸 먼저 찾아요. 찾은 다음에 이 값 빼고 그 데이터에 나머지 이제 필드를 출력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디비전 연산이요. 그래서 우리 예제 문제랑 같이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자, Y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 Y라는 속성은 전부 다 이제 X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관계를 가진 그 두 릴레이션에서 RX와 SY가 있을 때 R의 속성이 S의 속성값을 모두 다 가진 그 튜플에서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구성되어 있을 때 이 구입자라는 이 릴레이션이 이제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품 1이라는 이 릴레이션이 이제 S가 되는 거예요. 그때 R의 속성이 S의 속성값을 모두 다 가진 그 튜플에서 모두 다 이제 가지고 있죠. 여기는 이제 생산품 코드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도메인을 보니까 A, B예요. 그때 구입품 코드도 보니까 A, B, C가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얘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생산품 코드 이제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A라는 데이터와 이제 B라는 데이터 그거를 이제 찾아냅니다. 그때 C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A, B 하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S가 가진 그 속성을 제외한 그 속성만 구해주는 그런 연산이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가 가진 그 속성이다. 그러면 지금 이 A, B 찾아놓은 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을 구하는 연산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A, B는 이미 찾았으니까 얘를 제외한 A, B 이걸 제외한 나머지 속성 이 데이터를 구하는 그 연산이 우리 디비전이라고요. 그때 이제 나온 그 결과는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한 번씩만 표시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을 표시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디비전이요. 그래서 우리 디비전 연산을 해라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걸로 생산품 코드로 나눌 거니까 생산품 코드에 A, B가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이 R이라는 이 릴레이션, 우리 구입자는 이 릴레이션에서 A, B 그 값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이 A, B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 값을 추출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디비전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비전 연산이 어떻게 이제 수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